누누TV를 이용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나? 저작권 침해가 이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극적인 용어고 실제로는 전혀 안 위험하거든요. 잡힌다고 하더라도 벌금 5천만 원만 내고 풀려나는 등 5만 원. 아, 5만 원이요? 안녕하세요. 변리사 서평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OTT를 이용해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실 텐데 다들 어떤 OTT를 구독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글로벌 OTT 1위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이죠. 자, 그렇다면 국내 플랫폼 중 월간 이용자 수 1,000만 명을 보유한 압도적 이용자 수 1위 OTT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인 누누TV입니다. 누적 조회수만 15억 회, 누적 수입만 333억 원 이상. 와, 이거 돈 진짜 많이 되나 보네요, 이게. 이제는 폐쇄가 된 이 누누TV를 추모하는 추모 사이트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누누TV가 왜 불법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누누TV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TV는 넷플릭스와 국내 온라인 동영 서비스, OTT라고 하죠. 지상파, 종합 편성 채널,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같은 이런 특이한 컨텐츠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사이트에 게시해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했죠. 그럼 누누TV 운영자들은 이걸 왜 하는 걸까요? 바로 광고 수입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약 33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나 많이 버냐고요? 이 누누TV의 월간 이용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월간 이용자 수만 약 1,000만 명, 그리고 누적 조회수가 약 15억 회가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죠. 광고 수입은 뷰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니까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누적 피해 금액은 약 5조 원.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면 누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할까요? 컨텐츠 산업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더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질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왜 안 잡히냐고요? 누누TV는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않고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해외에 두고 차단될 때마다 주소를 계속 우회하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누TV를 운영하는 거야 뭐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죠. 이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누누TV를 이용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나? 또는 저작권 위반에 동참한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불법 복제물인지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시청한다면 저작권법 16조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하지만 현행법상 이 누누TV에 올라온 저작물을 시청한다고 해서 처벌받을 명확한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벌이 좀 애매하다 이런 말이 좀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께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불법 성적 촬영물과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착취물은 이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이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극적인 용어고 실제로는 전혀 안 위험하거든요. 보는 거는 침해 근거가 아예 없어서 아예 안 되고 대법원 판례도 아예 그거는 뭐 못 건드리는 부분으로 돼 있고, 근데 1심 판결 중에서 이제 이거를 너무 다 알고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우리 법 해석에서 1심 법원 판결은 근거로 안 써요. 대법원 판결만 거의 기준으로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전혀 이게 문제가 없는데 1심에서 그렇게 본 사례도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먼저 P2P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P2P 사이트에 포인트를 결제해서 구매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건 업로더가 그냥 돈을 받고 판 거고요. 그 돈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운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휴가 된 파일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휴가 안 된 파일은 불법이므로 이 역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애매하게 법 공부를 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인정해주는 사적 복제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원래 애매하게 아는 분들이 제일 위험하죠. 이 저작권법 30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합법적으로 구매를 한 후에 사적 이용이 허용된 저작물을 한정된 범위에서 추가로 복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정말 소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P2P에 제휴된 파일들도 있긴 하지만 수많은 비제휴 파일이나 불법 영상물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한 헤비 업로드의 고백에 따르면 P2P 사이트로 경찰이 공문을 보내도 웹하드 쪽에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기도 했고 또 잡힌다고 하더라도 벌금 5천만 원만 내고 풀려나는 등 이 상당히 약한 처벌이 문제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5만 원. 5천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만 내고 풀려나는. 아, 5만 원이요? 특히 토렌트, 이 친구가 정말 문제인데요. 토렌트는 컨텐츠를 다운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업로드를 따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토렌트로 영화, 드라마, 웹툰, 애니를 다 받았다.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국가 주도로 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마음먹는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결국 국민들도 인식하고 따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컨텐츠 시장은 한국 컨텐츠 시장의 약 8배, 만화 웹툰 시장은 약 5.7배 정도 규모지만 일본에서도 불법 업로드된 컨텐츠가 모여져 있는 사이트가 엄청나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0조 정도로 추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일찍부터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사적 사용 목적도 불법 저작물 다운로드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했고 따로 전담실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담실에서 민간 기업과 협동하고 피해 업체나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사람까지 좀 처벌이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보는 것까지 처벌하는 거는 그 사법 이슈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거 침해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거에 침해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를 CD에다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깔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허를 물건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특허를 받을 때.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스타크래프트 CD를 구워가지고 팔아요. 그게 걸리면은 다 손해배상의 처벌까지 다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타 다운받을 때 그냥 파일로 다운받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지금 처벌 조항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완벽하게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파일로만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침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개정하려고 10년 전부터 엄청난 시도가 있었어요. 아니, 요즘에 CD롬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못 올라가고 도중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왜 떨어진 줄 아세요? 그거를 인정해주면 전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파일을 주고받는 거를 다운을 하는 걸 넘어서 이게 원래 특허법에 침해가 되려면 특허를 받은 물건에 양도가 있으면 물건 침해거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친구한테 파일을 그냥 보내주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과연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 때문에 계속 이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은 이걸 좀 과감하게 특허법 그 규정에 이걸 파일도 집어넣은 거, 프로그램도 집어넣은 거예요. 특허법 2조 조항에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지금 개정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근데 실제 개정이 되면 처음에 그 과도기에 엄청난 분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